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수고요. 오늘 5강입니다. 여러분들 다항식 파트에서요,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다항식 파트가 이제 총 3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근데 그 안에서 어쩌면 지금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제 4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 손에 익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아이디어적인 부분의 싸움도 있지만 내가 손이 얼마나 빠르냐의 싸움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요, 어떤 친구는 암산으로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그걸 다 나열해서 하고, 뭐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미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곱셈 공식이나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 나중에 배울 조립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이게 숙달되지 않은 채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내가 1시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최대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문제풀이를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요. 이 기계적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랄까요, 좀 예외 사항은 단순 계산. 요 정도는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곱셈 배울 때요, 막 구구단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계속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처럼 외우고 어떤 랩처럼 계속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계산 스킬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숙달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들도요, 다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배울 개념은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실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봤을 거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대신 표현법들만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 지난번 다항식의 연산할 때요, 나눗셈 파트 있죠? 거기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들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항식 연산에서 이제 했던 것들 다 끝났고 항등식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개념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배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사실은 뭐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조금 더 길어질 뿐이에요. 주어진 등식의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성립하는 등식.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몇 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성립하더라. 중학교 때 이제 항상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때는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always, 제가 별로 영어를 못하지만 always, 그쵸?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가 내가 x의 값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문자라는 건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변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x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x라는 값에 내가 무엇이든 넣던지 간에 다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모든 실수 x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뭐든지 다 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허수라고 하는 건 다 제외를 하고요. 우리가 허수에 대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파트에서만 딱 배우고요. 그 뒤로는 대부분 이제 실수 파트.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복소수라고 하는 거, 허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실수라는 것들을 주로 계속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실수 x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의 x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라는 거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은 모든 실수 x, 임의의 x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적어 볼게요. 뭐냐면 어떤 x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실에 어떤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슬리퍼를 신은 친구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교실에 모든 학생들이 다 신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여러분들 교실에 특정한 누군가 아니면 뭐 누군가를 포함해서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표현은요, 수학에서는 특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두를 표현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그냥 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라고 표현하면 그냥 이 식에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사실 직접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은 뭐 요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0이더라.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그럼 항등식 x의 값에 뭘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다 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와 얘의 합이 0이래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3을 넣었는데요. 거기에 a가 뭐 2 같은 거예요. 2.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b가 된다는 건 여기 b가 마이너스 6이 돼야지만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x값에 만약에 a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마이너스 3이라면 다른 x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안 됩니다. 절대. 그쵸? 근데 항등식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a는 0이어야 되고요. 또 b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둘 다 0이 돼야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ax 더하기 b와 a'(x) 더하기 b'이 같대요. 자, 그렇다면 얘도 x의 값에 상관없이 x에다가 무엇을 넣던지 간에 임의의 x값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a와 a'(이 같아야 되고요. b와 b'이 같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따 예시를 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더라. 얘도 이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 값도 0, b도 0, c도 0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쟤들이 다 0이어야 x 값에 내가 뭘 넣던지 간에 다 0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얘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a와 a'이 같아야 하고요. 또 b와 b' 같아야 하고요. 또 c와 c''이 같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시를 좀 몇 개 볼게요. 예를 들어 2x 더하기 1이라는 것과 ax 더하기 b라는 게 같다고 합니다. 돼요? 그러면 x의 값에 뭘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변하더라도 얘가 고정적으로 같은 값, 왼쪽 오른쪽이 같은 값이 되려면 2와 뭐가 같아야 돼요? a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b는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x에다가 내가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왜? 어떠한 x값이든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x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넣었을 때 1이고요. 여기 0 넣게 되면 b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1과 b가 같구나 라고 한 번에 나오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2x 더하기 1은 ax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이제 같은 상태 없어진다고 하면 2x와 ax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1을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건 2는
a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1 말고요. 저는 마이너스 1 넣고 싶은데요.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래도 a는 얼마예요? 2가 될 거라고요. 괜찮죠?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값에 무엇을 넣던지 간에 다 성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a와 b라는 값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이 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b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요. 자, 이런 문제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정개수라고 하는데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아까 한 대로요. x에 대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근데 대신 계산이 좀 편한 것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대입한다는 방법의 이름은 수치 대입법입니다. 수치 대입법. 자, 두 번째는요.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어떤 비교를 하냐? 방금 한 것처럼 2x 더하기 1과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똑같아지려면 2와 a, x의 개수의 자리를 똑같이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개수를 비교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어쨌든 미정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걸 통해 뭐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항등식인지 아닌지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똑같아요. 문제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시기 조금 차수가 이제 다양해질 뿐이지 1차로만 중학교 때 좀 쉽게 기본적인 거 배웠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아셨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1번입니다. 자, 등식 ax 그리고 x 더하기 2가 곱해져 있고요. 더하기 b의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자, 밑줄. 자, 이런 표현도 선생님이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자석을 한번 붙여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뭐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항등식의 힌트가 되는 거다. 괜찮죠?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비교한다는 건 아까 한 거대로 수치대입법 아니면 개수비교법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가장 편한 게 이제 개수비교법이죠. 선생님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좌변에 있는 것들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요. 우변에 있는 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하실 건 없고. 자, 좌변부터 보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2ax고요. 더하기. 자, 여기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뭐가 곱해져요? b. 따라서 b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가 되겠다. 괜찮죠? 자, 동류항들끼리 계산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배운 거잖아. 앞에서 다항식의 연산들을. 자, 요거 하게 되면 a 더하기 b의 x제곱이고요. 2a 빼기 2b의 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 친구하고 뭐하고 같대요? 얘하고 같대. 그러니까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가 된답니다. 개수 비교라는 건 어쨌든 똑같은 차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차야. 여기 2차.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a 더하기 b가 얼마구나? 3이구나. 돼요. 두 번째. x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2a 빼기 2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어요? 또
여기 있는 거 뭐야? b하고 2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아, b는 얼마구나? 2구나. 그래서 가장 쉽게 요 마지막 것부터 파악을 하면 여기 앞에서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됐나요? a 얼마예요?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a 값 구했고 b 값 구했잖아. a, b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문제에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항등식이라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비슷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번이고요. 등식 a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빼기 a 빼기 b 빼기 c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5가 뭐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건 뭐 너무 정직하게 나왔잖아. 그쵸?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이건 공부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이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독해력이에요. 선생님 국어도 아닌데 무슨 독해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아까 설명한 개념들이 뭐였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문장들을 몇 가지를 써줬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발문, 즉 질문을 어떻게 하냐. 발문의 형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발문이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국어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런 단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정리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문장을 보고 우리는 수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문제 자체에서 수식으로 나오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연산에 대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유형 문제집들 사시면 A, B, C, 뭐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단계가 다 숫자밖에 없죠. 아니면 식.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숙달되게 하는 그 기능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돼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변별력을 가져서 내가 높은 등급을 딸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높은 등급이라는 건 결국 내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의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떻게 내가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결국은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는 말로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그 두 가지에 대한 표현법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상수 ABC에 대하여 AB 더하기 B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있는 건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까? 이렇게 같으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지, A는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빼기까지 이제 포함해도 되는데 여기 뒤에도 빼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빼기 빼버리고 A 더하기 B는 뭐더라? 5더라. 개수 비교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들. 자, 여기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건 결국 마이너스로 그냥 전체 묶어버리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겠다. 라고 하면 되죠. 돼요?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A 더하기 B가 5네. 여기가 5야. 아, 그럼 C 얼마야? 0이죠. 그쵸? C 0이야. 자, 그리고 A가 2래요. 아, 그럼 B는 얼마야? 3이구나. A와 B를 곱한 값 6이고요. B와 C를 곱한 값 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돼요? 자,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가장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수치대입법의 핵심은 연립방 정식이에요. 미지수가 이제 2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식도 2개 이상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가장 기본이 미지수만큼 뭘 꺼내야 된다? 식을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숫자와 식의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미지수의 숫자가 3개예요. 그러면 식의 수가 3개가 나온다는 건 똑같은 것들 포함해서 3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3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x. 어떤 x? 서로 다른
x를 몇 개 대입해 봐야 돼요? 3개를 대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지수에 따라 내가 대입해야 되는 문자들이 대입해야 되는 개수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기본이 지금 몇 개예요, 미지수가? 3개죠? 그러니까 3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어. 그러면 보통 이렇게 3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들 대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또 얼마? 0,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요 3가지를 가장 많이 대입을 하고요. 자, 한번 요거대로 한번 해볼까요? 0을 한번 넣어보자. 0. 그러면 저기에 0, 0, 0 넣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5, 왼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더라? 5더라. 첫 번째 X에 0 대입했을 때. 됐죠? 두 번째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건 결국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에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쵸? 정리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5 빼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 있는 거 A 없어질 거고, 그 다음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A가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C. 이 친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좌변은 a 그대로 남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넣게 되면 플러스 a 더하기 b예요.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대로 갈 거고, 자, 우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2 더하기 5 빼기 5가 될 거예요. 자, 처리해요. 자, 왼쪽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면 A 없어질 거고 A가 남고요. B라고 하는 거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C만 이렇게 남는구나. 그게 얼마예요?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얘하고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문자가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정리하려면 내가 B를 없애야 AC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2배를 합니다. 그럼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10이고요.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8이야. 자, 2개를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고요. 우변은 얼마만 남아? 2만 이렇게 남겠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하고 연립을 또 합니다. A 더하기 C는 2고요. 그 다음 A 빼기 C는 2가 되겠구나. 아유, C, C, C. 여기가 C. 이렇게. 자, 얘도 더해볼까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2A는 4가 되고요. A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아까 2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머지들은 저절로 나올 거예요. C는 얼마가 돼요? 2 빼기 C를 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얘 얼마? 0이다. 됐죠? 아까 C 0이었고요. 그럼 여기에 넣든 하나 넣으면 되겠네. A에다 2 넣게 되면 4 더하기 2B. 얘는 어차피 0일 거니까 10이고요. 2B는 6이 될 거고 B는 얼마예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수 비교한 거랑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수치대입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식이 복잡해질수록 깔끔하게 뭔가 정확하게 좀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수치대입법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냥 2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봅니다. 나머지 정리인데요. 우리 나눗셈 기억해요? 사실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웠잖아? 근데 그 중에 나눗셈이 가장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곱셈 공식에서는 우리가 뭐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 쉽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외워주면 편한 거야, 곱셈 공식은. 근데 나눗셈은 하는 방법에 대한 걸 기억을 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때는 검산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배우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항식의 연산에서요 나눗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눗셈.
자, 제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죠. 나뉠 식. 그러니까 나뉠 식이라는 거는 내가 나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이에요. 이 나뉠 식은 나누는 식이 있겠죠. 내가 나누러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몫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그렇지. 나머지가 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무슨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잖아. 그럼 이 나머지에 관련된 정리라는 게 파악이 될 거고 요 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저 나머지 정리를 끄집어 와야 되는데 자, 가장 좋은 건 1차식으로 나눌 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차식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의 형태가 있거든요. 가장 쉽게는 x 빼기 a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x 빼기 b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x의 개수가 1인 거, 얘는 x의 개수가 a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a는 1이 아닌 a, 0은 당연히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게 주로 나오게 될 건데 자, 이 식의 형태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첫 번째,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뉠 식이 x-2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눠줘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몫이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요거랑 얘랑 차수가 어떻게 돼? 여기가 1차면 여기는 상수, 여기가 2차면 여기는 1차 이하, 여기는 3차면 2차 이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남아? 상수가 남을 겁니다. 왜?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궁금한 게 R이야. 그럼 이 식 자체에서 나머지 R만 남기면 좋겠죠. R이 얼마다?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이야. R은 얼마일까? 이렇게. 그러면 R만 우변에서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없애버리면 될까? 여기를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어떤 식을 없애버린다는 건 뭘 만든다는 얘기야? 0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0이 되기 위해선 x에 뭐를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여기가 없어질 거고 여기에 나뉠식에 2를 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식의 값으로 뭘 구할 수 있다?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자, 연습. 1차식입니다. 2차식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떤 걸로 나눠볼까요?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몫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게 나머지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직접 나눠야 돼. 원래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요거를 뭘로 나눠요? x 빼기 1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연습 많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x와 여기에 있는 2x제곱을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뭘 곱해서 2x제곱이 되냐? 그럼 뭐야? 2x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다시 곱해.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자, 빼게 되면 얼마가 남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2x하고 요거하고 또 비교하시면 돼요. 최고차항끼리. 그러면 어떤 걸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해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얼마 나와요? 3이에요. 오,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요? 3 나와서 3. 선생님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뭐 굳이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워야 되나요? 수학은요, 최대한 간편하고 빠른 걸 좋아합니다. 수학자들이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귀찮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아까 한 거대로 내가 나머지만을 남기고 싶어요. 요것만
응?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들에 대한 요거, 이 나머지가 아니라 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뭘 대입해요? x는 1을 대입해. 근데 우변에만 대입하면 될까? 안 돼요. 여기에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x는 1을 대입하죠. 괜찮아요? 그럼 2 빼기 4 더하기 5는 여기가 0이 되고요. 나머지 r만 남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 7 빼기 4가 될 거니까 3이 남고 얘가 곧 뭐더라? 나머지더라. 됐죠? 얘는 한 줄이면 끝나.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정리를 아무 데나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주 사용되는 것들에다가 웬만하면 정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리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연습을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식이라고 해볼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근데 이번에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야. 어떤 식이냐? 2x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에 몫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 나눠준다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이걸 뭘로 나눠요? 2x 빼기 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자, 얘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해서 얘를 만드냐. 그럼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얼마? 그렇지, x. 그럼 이렇게 다시 곱해. 그걸 여기 밑에다 쓰는 거잖아요. 2x제곱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3x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곱해서 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아니, 분수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x 나오잖아요. 얘랑 또 곱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얼마? 2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5에서 뭐를 빼면 돼요? 2분의 3을 빼면 돼. 그러면 2분의 10에서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아, 그러면 나머지 정리로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나머지 r만 남기고 싶다. 여기가 뭐가 되면 돼? 0을 만들면 되잖아요. 따라서 x에 뭘 대입할까요? 2분의 얘도 얼마? 2분의 1을 대입하자. 자, 왼쪽에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에 2 곱하니까 그냥 2분의 1이고요. 빼기 2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3인데 2분의 얼마예요? 7이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구한 나머지나 이렇게 구한 나머지나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정리로 이런 형태들도 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표현할 때 매직 넘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왜 게임에서 보면 치트키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거 예전에 선생님 너무 오래된 게임이기는 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이제 모르더라고 잘.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어떤 키보드에 어떤 버튼 누르면 이제 원래는 돈이 뭐 포인트 자체가 1000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10만 포인트가 되고 막 이러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은 너무 오래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치트키다. 여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는 결국 목과 곱해져 있는 요 식이 뭐가 되는 걸 찾는 거다? 0이 되는 걸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요 개념에서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몫을 신경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로 몫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죠. 그럴 때는 그냥 나눠줘야 돼. 근데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한 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문제 풀면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다항식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검산식을 쓰는 걸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눗셈 파트에서는 무조건 검산식입니다. 무조건. 자, 얘를 요걸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가 나뉠 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거야. 얘가 나누는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몫이 곱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다. 여기가 1차니까 여긴 당연히 상수만 남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얼마야? x는 2분의 1을 좌변, 우변에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4 곱하기 8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요. 얼마 나와요?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나눗셈을 직접 하는 건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복잡한 문제들은 여전히 나눠줘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조립제법이나 이런 방법, 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 나눗셈을 굳이 이렇게 기호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고요. 자, 유제 2번입니다. 앞에 이제 x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태이기는 한데 얘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요걸 이용해서 검산식을 쓰잖아요. 그럼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자 2x 더하기 1에 몫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언급이 돼야 나중에 조립제법에서 여러분들이 아 맞아 저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이 0이 되는 걸 파악해서 제가 대입을 한다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대입하면 돼요. 그쵸? 근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사실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목, 요걸 Q'이라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나머지 얘하고요 식의 구조는 비슷한데 여기에 있는 게 2고 여기에 있는 게 1이잖아요. 그리고 대입해야 되는 값도 똑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Q'과 이 Q라고 하는 게 미묘하게 변하는 그 상황에 대한 걸 제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신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가 실수로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조립제법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0이 되는 건 요런 식도 되지만 요런 식도 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Q'과 Q의 형태가 좀 달라지겠구나 정도까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 8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그 다음 4분의 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처리하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4더라. 그래서 왜 제가 굳이 어차피 나머지 정리할 때는 요거의 x의 개수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조립제법을 할 때 요 원리대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가지고 좀 나눠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괜찮죠? 자, 유제 2번까지 해봤고요. 뒤에 있는 유형 확인에 있는 한 문제도 미리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다항식 fx가 이렇게 있고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x 빼기 b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더라. 같은 식인데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머지가 달라지겠죠. 그쵸? 자, 이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3x 빼기 b예요. 자, 이 친구를 첫 번째는 뭘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x-2로 나눈 겁니다. 자, 검산식을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이때는 x 더하기 1에 몫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x-2의 몫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냥 요거 구분하기 위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나머지 r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됐죠? 근데 이때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2야 그냥. 얘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랍니다. 요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B인데 그 AB는 어디에 있는 거냐? 나뉠 식에 있는 미지수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 그럼 미지수 2개면 식도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지. 2개가 나와야 요거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미지수 2개인데 여기에 있는 이 2개의 식을 이용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 풀어보면 첫 번째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여기에 x에 얼마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하나씩 써볼까?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a 빼기 3 빼기 b. 요게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 빼기 b는 요게 마이너스 4잖아요. 넘어가. 그러면 6입니다. 6. 하나 꺼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 얼마 대입해야 돼요? 2를 대입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왼쪽에도 대입을 하게 되면 8 더하기 얼마? 4a. 그 다음 더하기 6 빼기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됐죠? 그러면 4a 빼기 b는 이렇게 계산하면 14잖아요. 그러니까 14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되세요? 자, 얘를 뭐예요? 그치. 연립하면 되는 거야. 자, 위에서 아래를 빼버립니다. 그래야 b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6 빼기 15. 얼마야? 21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됐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b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요. 마이너스 7 빼기 b는 6이더라. b는 마이너스 7 빼기 6 얼마? 마이너스 13이죠.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a하고 b하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값만 쓰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3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요건 91인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나눗셈으로 직접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나눠야 돼. 자, 한 번만 요 하나에 대한 식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미지수가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실제 1차식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에 ax 제곱 플러스 3x 빼기 b입니다. 자, 이거를 뭘로 나눠요? x 더하기 1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넣고요. 실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곱해서 만들어지냐. 요 두 개 곱해서. 그쵸? 얼마예요? x 제곱이지? x 제곱. 이렇게. 그럼 x 세제곱과 x 제곱이잖아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간 오래 걸리게 하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1의 x 제곱이고요. 더하기 3x 빼기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나눗셈을 했을 때 요거 x 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건 얘와 x가 곱해진 형태다. 이렇게. 그래야 요거 곱해서 요걸 만들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a 빼기 1의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얘하고 얘를 또 곱해야 되겠죠? a 빼기 1의 x. 자, 그런 다음에 요걸 또 어떻게 해요? 빼야 돼요. 그러면 3 빼기 요걸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3에서 빼기 1을 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 빼기 a x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상수 빼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1차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차. 얼마 곱하면 돼요? 그렇지. 4 빼기 a. 그럼 얘는 4 빼기 a의 x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얘와 얘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더하기 4 빼기 a 이렇게 곱아주면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b 빼기
그 다음 4 빼기 A. 자, 정리를 하면 A 빼기 B 빼기 4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나머지가 얼마래요? 요게 문제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2. 따라서 요게 2더라. 그럼 A 빼기 B는 6, 2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걸 쭉 나열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한 건 그냥 딱 대입 한번 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그쵸? 획기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 나머지 정리 몰라도 그냥 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머지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인 케이스에 대한 건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가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 파트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요거를 나머지 정리로 대입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0이 되는 거 x-1 대입하고 여기는 x에 2 대입해가지고 식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쉽게 든다고요. 근데 이걸 내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시험을 봤을 때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립제법까지 다 배우고 나면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건 다양하게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나눗셈 기본적으로 하는 거. 식과 식 나누는 거. 그죠? 두 번째, 나머지 정리.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할 인수정리. 네 번째, 조립제법. 그럼 이런 것들 중에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죠?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판단이 그냥 선생님이랑 개념 이거 나머지 정리는 이런 거야, 인수 정리 이런 거야, 조립제법 이런 거야 이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문제의 나머지에 집중이 돼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정리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퀴즈 나갑니다. 오늘 개념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언급했던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 중에 이 퀴즈의 답이 뭘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재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